네. 되셨나요? 네. 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불꽃놀이 좋아하시나요? 한때 제 인생은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눈부시게 타올라 하늘을 수놓았죠. 하지만 불꽃은 짧았습니다. 금방 사그라져 어둠으로 떨어졌죠. 지금 저는 그 잿더미 속에서 새 불씨가 살아나길 기다립니다. 이번엔 찬란한 순간이 아니라 오래도록 타오를 불빛이 되기 위해서요. 네, 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하게 애터미하는 남자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릴 적 제게 가난은 일상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옷 노점상을 하셨는데요. 거리에서 하루 종일 장사해봐야 손에 쥐는 것 몇만 원 남짓. 항상 생활에 쪼들리는 형편이라 제 꿈과 희망은 늘 돈 앞에서 뒷전이었죠. 가난. 가난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가난은 정말 피할 수가 없었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난은 정말 두 번 다시는 가난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가난으로 돌아가기 싫은 그런 삶을 살았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는 원양어선을 탔습니다. 착실히 모으면 가난은 면하겠다 생각했죠. 영하 45도 폭탄의 바다 남극. 1년 동안 배에서만 생활해온 선원들은 외진이 들고 온 뜻밖의 소식에 반가워했다. 5월 6일 신문이면 저기 침대 위에 보이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정말 영화에서나 보는 그런 퍼펙트 스톰 있잖아요. 그런 퍼펙트 스톰을 저희 배가 그 파도를 타고 넘는 그런 경험을 하기도 했습니다. 같이 작업을 하던 가판에서 같이 작업을 하던 동료가 옆에서 사고로 인해서 죽음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정말 그때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틸 수 있었던 거는 가난에서 벗어나야겠다는 그 신념 하나였습니다. 그 신념 하나로 3년을 버텨왔습니다. 남들처럼 살아보겠다는 일념으로 생사를 오가는 고비를 3년간 견뎌왔지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송금한 돈이 아버지 치료비로 고스란히 들어갔기 때문이죠. 한편으로는 아버님께서 그 돈으로 인해서 제가 3년 동안 승선했던 그 돈으로 인해서 건강을 회복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가 승선을 하면서 내리기 전에 세워놨던 계획들이 있었거든요. 저는 가난이 너무너무 싫었기 때문에 이 짧은 기간 동안 번 돈으로 자영업을 하면서 뭔가 식당을 차려서 나름의 계획을 세우고 내렸었는데 그 계획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더라고요. 너무 큰 허무함을 겪었었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이었습니다. 더구나 결혼을 하고 아이들이 생기자 가난이란 꼬리표는 더욱더 떼기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불을 딱 켜면요, 바퀴벌레들이 집을 눈앞에 싹 지나가는 그런 장면들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이 나고 있어요. 그런 가난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 신념 하나로 저는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찾았던 거고요. 그러면서 찾게 된 것이 프랜차이즈 박람회에서 찾았던 키즈카페라는 브랜드였습니다. 키즈카페 창업으로 시작한 사업. 나중엔 가맹점이 80여 곳까지 늘어나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치게 됐습니다. 드디어 가난 탈출이었죠.
진짜 저의 젊은 모든 것을 바쳐서 키즈 카페 사업을 했었고 결국 성공 궤도에 오르면서 정말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어요. 지금 어쩌면 애터미의 임페리얼의 삶, 월 1억이라는 그런 삶을 그때 당시에 제가 살았던 거예요. 가난을 벗는 것을 넘어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을 살게 해준 키즈 카페 프랜차이즈 사업. 그렇게 계속 승승장구할 것 같았는데 안녕하세요.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커피 한 잔 줄까? 네. 아이스로? 네. 6년 전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팬데믹. 키즈 카페의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지면서 손님이 급감했습니다. 결국 폐업을 택한 가맹점들이 속출한 데다 신규 가맹비와 로얄티마저 끊겨 더 이상 사업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해졌습니다. 또다시 가난으로 떨어질 위기.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성공의 맛을 봤기 때문이었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모든 매장이 올스톱되면서 저의 매출은 그냥 0이 아닌 마이너스로 가더라고요. 좀 많이 절망적이었고 제가 가난한 삶도 살아봤었고 부자의 삶도 살아봤잖아요. 절대로 가난한 삶으로 돌아가기는 싫었어요. 네. 우연히 한 가맹점주의 소개로 만난 이도구 임페리얼. 제게 비전을 보여줬죠. 저는 사업을 해봤던 사람이고 또 성공까지도 가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서 진짜 성공자의 자리까지 갔던 사람이 과연 있는지도 너무너무 궁금했고요. 만약 있다면 그분의 얘기를 너무너무 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서울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도구 임페리얼님께서 당시에 나오셨고 본인은 10년 전에 이 애터미 10여 년 전에 애터미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 최고 직급자 자리라는 자리까지 왔지만 당신은 지금 이제 시작하는 신규 사업자다. 하지만 애터미에서는 나와 같은 먼저 시작했던 사람도 당신과 같은 나중에 시작하는 사람도 결국에는 성공자의 자리까지 올라가면 결국에는 똑같은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이고 나와 똑같은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확신을 얻은 저는 프랜차이즈 운영을 직원들에게 맡기고 애터미에 주력했습니다. 애터미를 통해 회사 대표 시절 수준의 삶을 누리는 게 목표였죠. 애터미 사업 하다 보면 저는 오토 판매사가 목표입니다 라고 외치는 분들이 많아요. 월 200 정도만 벌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월 200이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월 1000만 원으로도 부족했고 당연히 첫 시작부터 저의 목표는 월 1억이었어요. 그래서 포부를 크게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었고 어떻게 하면 더 빠르게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남들보다 훨씬 큰 목표를 이루려면 애터미를 하는 사업 방식도 남들과 달라야 했습니다. 제가 가장 과감히 투자했던 건 센터였는데요. 애터미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해 방문객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는 것은 물론 현대적이고 편안한 작업 환경을 구현해 팀원들의 편의를 높였습니다. 작은 센터지만 고객이 믿을 수 있고 팀원들도 대기업처럼 높은 효율성을 갖고 일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죠. 제가 이 센터를 하기 전에 봐왔던 센터는요. 거의 교육장 분위기가 많이 나더라고요. 처음 딱 입장했을 때 이제 화이트보드에 그런 강의장 분위기를 많이 봤었는데요. 제가 원래 하던 일이 프랜차이즈 사업이었잖아요. 프랜차이즈 사업이 우리 가맹점들의 인테리어부터 디자인부터 그 매장의 상황에 맞는 그런 동선을 꾸미는 것까지 제가 원래 하던 일이었어요. 원래 하던 일이다 보니까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하게 되면 이런 센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되더라고요. 평소 꿈꾸던 오아시스 같은 공간을 만들기 위해 모두 제 손으로 직접 센터 인테리어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구성원 간의 연결과 협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편안한 공간이 탄생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늘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하루를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혹시 눈치채셨나요? 저희 센터는
모두 정장 차림으로 출근한답니다. 제가 센터를 차리고 나서 센터에 출근하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과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우리 남자 파트너 사장님들을 데리고 제일 먼저 간 곳이 양복점이었습니다. 양복을 한 벌씩 이렇게 맞추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그 파트너 사장님들의 행동이 말투도 달라졌고요. 걸음걸이도 달라졌고요. 모든 행동들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성공자의 자세를 갖춘 상태에서 그런 애터미라는 브랜드, 그리고 나라는 브랜드를 소개했을 때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의 태도부터 바꾸려고 노력을 했던 겁니다. 신뢰감을 주면서도 전문성을 돋보이게 하는 정장 차림. 애터미 모델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을 정도인데요. 옷차림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업에 대한 책임과 동기를 부여하는 데도 주력했죠. 보통 우리가 직장,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보통 회사에 출근하면 각각 개인의 자리들이 있잖아요. 저희 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근해서 본인이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 거기서 진짜 본인이 직업의식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한 거죠. 애터미 사업이 각자가 CEO잖아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그런 사업 공간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그 공간에서 저는 어떻게 사업을 펼치고 있을까요? 스마트하게 애터미 하는 남자 스타마스터 안준영입니다. SNS를 통해서 온라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나는 이런 제가 주력하는 건 퍼스널 브랜딩, 즉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전략입니다. 우리 김민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 앞으로 나오셔서 네. 김민주 다이아몬드 마스터님의 그 계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첫 문구, 나를 알릴 수 있는 첫 문구에 애터미 김민주 다이아몬드라는 건 왜 이렇게 작성을 하셨을까요? 아, 다이아몬드하고 뭔가 관심을 가질 것 같아가지고 또 직급이 다이아몬드 마스기 때문에 다이아몬드라고 했는데 이거는 어딜 가나 이 문구가 다 적혀져 있어요. 어딜 가나 이 문구가 다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문구로는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안에 묻히면 안 돼요. 글자가 묻히지 말고 네. 여기에 표시되는 게 딱 두 줄이잖아요. 이 두 줄 안에 다 드러나는 그래서 여기에 관심을 가져서 더보기를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좋을 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텀이라는 브랜드는 어느 누구든 다 찾아볼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런 애텀이라는 사업을 하는 개개인의 모습들은 다 다를 거잖아요. 나라는 색깔이 있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왜 애터미를 하고 내가 애터미를 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랑 같이 애터미라는 사업을 하면 정말 잘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과정을 브랜드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거의 컴맹이다시피 해서 2012년도에 애터미를 시작했고 애터미 인간 명품 로얄 마스터 이정 이렇게 해서 대문에 올려놓고 뻔뻔하지만 하나하나 영상을 올리면서 우리 파트너들하고 함께하는 그런 일상들을 올리는 게 저의 내용입니다. 저는 일단 이 튀르키예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 계정은 팔로워 수가 한 1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팔로워가 6,353명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 튀르키예 사업에 이런 SNS 온라인 그 아이템을 접목을 시키면은 애터미 사업에도 내 성장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는 걸 저는 크게 느끼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배지 보이시죠? 배지. 이 배지가 무슨 배지인지 아시나요? 그러면 이 배지가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본인 인증이 된 사람이구나. 내가 뭔가를 메시지를 보냈을 때 이 사람은 적어도 사기꾼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의미를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배지를 활용했다는 거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프로필, 메인 프로필을 만들어내신 거죠.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시죠. SNS를 활용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그냥 정형화된 본인의 색깔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정형화된 그런 형태로 SNS 메인 프로필을 꾸미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하게 애터미 하는 남자 하면 애터미에서 제 이름만 떠오를 정도로 그렇게 본인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을 브랜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애터미를 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그 사람이
누구와 함께 할 건지를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섰을 때 가장 먼저 찾아보는 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가장 먼저 찾아보게 될 거예요. 그랬을 때 나라는 색깔이 가장 잘 드러나 있으면 그런 예비 사업자들이 나와 사업을 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다는 거죠. 남들보다 큰 폭으로 애터미를 시작한 저는 3년 반 만에 스타마스터가 될 수 있었는데요. 요즘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튀르키예 덕이 컸죠. 곰베이! 아, 고생하셨습니다. 터키식 인사를 한번 해야지. 터키식 인사해야지 한번. 아유,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간 튀르키예를 돌며 애터미를 알린 이들. 서로 할 얘기가 무척 많습니다. 가서 일정이 꼬이거나 한 건 없었어요? 없었을 거예요. 최대한 밤에 버스를 탔던 것 같아요. 아니면 밤에, 완전 어. 새벽에 버스 타서 이동 시간이 낮에 잡아버리면 터키가 꽤나 크니까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버스가 다 5시간? 맞아요. 6시간 이렇게 잡아먹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자는 시간을 그때 활용하자. 그러면 숙박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돈도 아끼니까 오히려 좋겠다 해서 그런 식으로 좀 이동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스탄불, 터키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가야 되네요. 갈 데가 얼마 안 남았네요. 가고 싶죠. 네, 빨리 가고 싶어요. 2월달. 작년 12월에 다녀왔는데 3개월 만에 또 가는 이유. 한국 리더의 상주 여부가 해외 개척의 성패를 좌우함을 절감해서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딸이 저희 파트너잖아요. 그래서 파트너가 먼저 현지 상주는 장점이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즉각적인 판단과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신뢰를 쌓는 데도 유리하죠. 보통 다른 센터에서 해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한 번에 해외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고 또 다시 돌아와서 또 공백 기간이 있잖아요. 해외. 그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희는 순환근무제로 튀르키예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 9월, 10월에 튀르키예를 갔다 왔고요. 11월, 12월에는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저와 교대로 또 튀르키예를 방문을 했었고 또 올해 1월, 2월에는 제가 다시 튀르키예를 방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튀르키예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속적인 소통을 하는 것이 해외 사업에는 정말 중요하잖아요. 온라인을 통해서 그 파트너들을 만났었고 한 일정 기간 동안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소통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이 사람들이 있는 사람인지 혹은 정말 우리한테 사기치는 거는 아닌지라는 그런 의심을 가지면서 대화를 하게 돼요. 그런데 첫 방문을 하고 튀르키예를 가서 파트너 사장님들을 만나고 그들의 집에서 같이 머물면서 같이 소통하고 하면서 정말 신뢰도가 높아진 거죠. 이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저의 사업의 성과도 같이 높아지는 것을 저희는 경험을 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인이 상주한 뒤부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결국 튀르키예 개척 10개월 만에 세 곳의 센터를 냈고 회원도 5,000명 가까이 모을 수 있었죠. 제가 예전 부자였을 때는 정말 가족 여행을 가도 항상 불안했었어요. 항상 가맹점주들이 걱정이 되고 그런 불안함 속에서 돈이 전부가 아니더라고요. 그런 삶을 살았었는데 진짜 제가 임페리얼이 되면 저는 가족들과 진짜 아무런 걱정 없는 여행 한번 가보는 것이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안정적인 부자의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이 애터미는 나에게 있어서 설레임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는 나에게 있어 설레임이다! 제게 가난은 벗어나려 할수록 더 깊이 발을 잡아끄는 진창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창에서 간신히 벗어나 성공을 맛보니 더 넓은 세상이 보였고 제 목표는 가난 탈출이 아니라 성공으로 바뀌었습니다. 생존이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위해 노력하는 삶. 여러분도 함께 하시겠어요?